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도 진짜 일어났다고 합니다. 윤정희 기자와 함께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출생의 비밀 드라마의 완결편. 자, 이 안에 재밌는 얘기들이 지금 숨어 있죠?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군산에서 일어났던 아주 정말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화원에 맡겨졌던 26살 여성 김모 씨, 그리고 23살 여성 박모 씨 이야기인데요. 이 3살 터울이죠. 서로 각자 다른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처음 만납니다. 둘 다 이제 가족도 없는 이런 소녀들이다 보니까 서로 정말 친자매처럼 의지를 하고 자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요. 한 명이 관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까 자기도 따라갈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흐르죠.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제 한 명이 가족을 찾아달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자매처럼 친했으니까 다른 여성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맡았던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여성이 너무 닮은 거예요. 어디가 닮은 거? 얼굴이 닮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이거 혹시 친자매 아닐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유전자 채취가 잘못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다시 또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나중에 뒤늦게 또 경찰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출생의 비밀을 찾아주려고 영화원 관계자도 만나고 보육원 관계자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영화원에 맡기러 왔던 남성이 같다는 사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남성이 이 여성들을 차례대로 3년 터울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친아버지였죠. 친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취업도 같이 다니고 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따로따로 부모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두 사람 찾아보니까 자매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굉장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들 당사자들도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그러겠네요. 이 아버지도 이거 애들 한 번도 못 볼 줄 알았다, 해외로 갔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놀랬던 건 그 두 여성이겠죠. 두 여성이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부모까지 찾아준 분 경찰인데요. 그 경찰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자매 중에서 89년생이 있고 92년생이 있어요. 근데 92년생 그 아기가 우리 경찰서에 이제 자기 부모를 찾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 복지시설에서 같이 자랐던 또 언니가 하나 있다고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둘이 된 거죠, 이제. 그게 89년생이에요. 나중에 이제 찾아오게 된 게. 둘을 상대로 이제 그 부모를 추적하다 보니까 첫 번째 89년 거기에 그 자료에 남자 한 명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를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이 맡긴 애기의 큰아버지였던 거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수배를 해본 거예요. 수배를 해봤더니 그 큰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92년도에 태어난 아기를 또 그 영화관에 또 맡겼다. 이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고, 지금 제가 이게 가면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본인들 데리고 이제 가서 확인만 하면 그런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윤정희 기자, 큰아빠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네, 맡긴 사람이. 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맡겼던 사람이 큰아빠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다 친자매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류혜 교수님, 첫 번째 검사에서는 지금 뭐가 잘못돼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채취를 잘못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또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그때는 13억 정도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일단 그 정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유전자 채취하는 과정에 병원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과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은 아직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두 분이 친자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게 드라마에 나왔어 봐요. 막장이라고 다 그러죠. 그런데 피는 정말 땡기나 봐요. 서로 그렇게 보고 이렇게 느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살펴봤는데 윤정희 기자, 영화 같은 이야기 2편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엔 부산에서 있었던 아주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입니다. 한 20대 후반 남성이 자다가 꿈을 꿔요. 이 꿈에서 자꾸 흰머리가 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봐요.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로또 번호 하나를 추첨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친한 친구들에게 되게 심상치 않은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지인 2명에게 이 번호를 추천을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번호를 받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번호를 처음에 흰머리 난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보고 번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누가 번호를 준 거예요? 로또 추첨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이 번호를 추천을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추천을 받았다.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번호를 추천을 받았는데 예. 자기만 사는 게 좀 그랬는지 친구들에게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당첨 결과를 보니까 바로 그 번호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됐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예. 이 지인들도 이 사람이 보내줬던 그 번호대로 로또를 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 3명이 한꺼번에 로또 1등이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흰머리 난 분이 왔다. 그건 뭐죠? 왜 그게 길몽이 된 건가요? 글쎄요, 저는 해몽에는 잘 지식은 없는데 그게 굉장히 길몽인가 봐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길몽을 꾸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온다고 하죠. 예. 자, 평소에도 로또를 자주 산 분이라고 하던데,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음성으로 재구성해 봤는데요. 그 기가 막힌 사연,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주 추천 번호를 받아 로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일이 바빠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번호로 대신 로또를 사셨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1등 당첨 번호랑 똑같았어요. 제가 로또 당첨 며칠 전에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서 흰머리가 자꾸자꾸 자라더라고요. 주변에서 길몽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까운 지인 2명한테도 제가 받은 추천 번호를 알려줘 봤죠. 제가 1등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에게 연락해보니 다 그 번호에 맞춰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제 지인들이 1등 당첨을 싹쓸이 한 거예요. 야, 저런 일이 왜 저런 분한테만 벌어지는지 아마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일단 당첨 번호도 궁금하고요. 당첨 금액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당시 지금 1등에 당첨됐던 그 번호입니다. 예.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던 그 번호인데요. 당시 이 당첨금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요? 네, 한 그러니까 사람당 각자 10억 원씩. 그렇죠. 한 예. 사람당 10억 4,638만 원인데요. 네. 이때 1등에 당첨됐던 사람들이 13명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13명 중에 3명이나 친구였던 거죠. 물론 13명이나 되다 보니까 당첨 금액 자체는 작아졌지만 친구가 다 같이 1등이 됐다는 거, 이거 정말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친구 간의 우애도 아주 그럼요. 돈독해질 테고, 내가 알려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내마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친구 간에 아주 우애가 좋을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유혜 교수님. 네. 만약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든지 그런 권리나 법적인 권리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당첨금 분배 약정을 미리 하면 됩니다. 내가 번호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 테니까 당첨금을 받으면 20%를 달라 또는 10%를 달라 또는 30%를 달라. 미리 약정을 하면 되지만 그런 안 약정을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요? 약정을 하고요. 나중에 돈을 안 주고 정말 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 판을 거는 거죠. 그때 약정을 했는데 돈을 달라. 그 경우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세상엔 참 많이 그럼요. 일어나고 정말로 그런 있군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 2가지를 저희가 꾸며봤는데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